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의왕사는 22살입니다. 의왕이요? 네. 22살. 여기 광진구인데 일단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네. 2022년 M240i 엑스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지금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P2 모델입니다. 그 50주년 엠블럼이 들어가는. 네. 딱 거기까지. 네. BMW E 시리즈 G42, 코드명이 G42네요, 그렇죠? 네. 가솔린 4륜의 M240i 엑스드라이브 쿠페. 네. 50주년이에요? 이 차량은? 네, 50주년 모델 지금 엠블럼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몇 개만 그런 거예요? 몇 대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7월 달부터 출고되는 차량이 지금 50주년 엠블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M 퍼포먼스랑 그 리얼 램 차들만 그렇게 달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차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똑같다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쵸. 2022년식인 거죠? 네. 혹시 그럼 이거 소유 기간이 2022년 7월 27일에 지금 출고를 했고 거의 이제 한 20일 조금 넘었습니다.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네, 4,038km 주행했습니다. 네? 4천? 네. 잠깐만요. 20일 동안 네. 4,038km? 네. 강력한데? 네, 지방도 몇 번 다녀오고 이제 아버지도 이 차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장거리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야, 20일 동안 신차를 뽑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쵸. 이야. 자,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 계약 후 인도 기간. 사실 반도체 이슈 좀 있잖아요. 네, 심했죠. 심했잖아요. 네. 이 차는 좀 어떠신 편이었나요? 제가 원래는 그 테슬라 모델 3나 아니면 아우디의 A5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21년 10월이었고요. 네. 이 이 차량 관심 갖게 된 거는 21년 12월 정도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모든 딜러사에서 이 차 계약을 안 받아줬었고요. 네. 제가 직접 계약한 거는 22년 4월 정도부터 이제 계약을 받게 되어서 그때 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4달 걸린 건가요, 그러면? 네, 거의 그렇죠. 4달 걸려서 받았다. 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걸 타셨는지? 네, 르노 삼성의 2010년식 SM5를 탑승을 했었고요. 네. 네, 지금 그 차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기변을 고려하던 중에 이제 작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 차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야, 작은 차 타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쿠페로. 그쵸. 고민하는 차종 전혀 없으셨나요? 원래는 i4 차량이 원래 출고 직전까지 갔었는데 i4. 네, 모종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i4는 출고를 못했고요. 그리고 A5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A5. 네, 그 두 차량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 차량만의 뭔가 좀 매력이 좀 있었나요? 이 차량 원래는 제가 네. 쿠페가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제가 나이도 좀 어려서 22살. 네. 대박. 그래서 원래 쿠페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네. 제가 i4 계약할 당시에 갔던 지점에서 M240i 퍼스트 에디션 차량이 지금 2대가 출고 대기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 차량 보고 지금 어머니랑 같이 갔었는데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i4 차량이 이제 완전히
안 나온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음. 차량으로 옮기게 됐어요. 아, 보자마자 저거 너무 이쁘다, 컴팩트하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문자 2개짜리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네, 사주님은 괜찮았어요? 아버지께서는 많이 반대를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뭐 네 돈 나가는 건데 네가 원하는 대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사라 그렇게 오. 하셔가지고 그냥 아, 어머니 그러면- 지지받고 샀죠. 대박이다. 그러면 잠깐만, 이 네. 차량 금액인데 일단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가액은 7,130만 원이고요. 네. 네, 시동록세 7%랑 뭐 이런저런 프로모션까지 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결제한 금액이 7,150만 원 정도 됩니다. 할인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한 얼마 정도 받으신 거죠? 4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400만 원 정도 받으셨다. 네. 자,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라는 건데, 네. 결제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셔서 네. 그 개인 사업자 리스로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아, 얘도 리스로.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월 나가는 비용은 한 어느 정도예요? 제가 지금 인수형으로 선택을 했고 네. 60개월로 잡고 그리고 네. 단가를 좀 낮게 잡았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110만 원 플러스 이제 자동차세 해가지고 거의 120만 원이 조금 안 나오는 금액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현재 나가고 있다. 네. 자, 보험료인데 보험료는 한 얼마 정도 나가시는지. 제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네. 제가 원래는 경력 기간이 한 3년이 넘어야 되는데 네. 제가 중간에 1년 정도를 제가 해외에 나갔다 와가지고 그동안에 보험 경력이 없어서 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는 지금 첫 차량이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뭐 자차라든지 모든 옵션을 다 넣고 380만 원이 나왔습니다. 80만 원. 요즘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비싸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이가 일단 22살. 네,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은 제가 좀 많이 나온다고 싶으면 한 7, 80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면 380 정도면 그냥 뭐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면 혹시 아직 군대는 지금 공익 판정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료, 고급료. 저는 고급류 넣고 있습니다. 고급료. 네. 가득 넣는 비용, 만땅 비용. 만땅 비용 네. 지금 최근에 지금 내려가지고 네. 1,855원으로 불 들어왔을 때 바로 주유했을 때 한 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9만 원 정도? 이게 기름통이 좀 많이 작아서 네. 지금 1855원인가요, 고급료가? 네. 그래요? 네. 한 2,000원, 아직도 넘는 줄 알아가지고, 네. 최근에 넣으니까 한 그 정도 되더라고, 3일 전에. 네. 많이 내려갔네요. 네,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정도 넣었을 때, 네. 이제,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한 것 같으세요? 만땅 넣었을 때? 400km에서 왔다 갔다 한 5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킬로에서 왔다 갔다. 네. 보편적으로 차주님은 네. 고속과 시내 연비 비율이 좀 어떻게 되세요? 고속도로 한 70%, 시내 30% 정도 보시면 될 것 야, 같습니다. 그랬을 때 400킬로? 네. 400킬로에서 450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연비인데, 연비는 좀 어떻게 되는지.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주행 패턴에서 주행을 했을 때 네. 7.8km가 나옵니다, 이제. 차주님 주행 패턴은 어떤 패턴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내를 들어가거나 좀 막히는 길에서는 그냥 에코프로를 넣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좀 도로가 뚫려 있다 하면은 스포츠 플러스를 가끔 넣는 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네. 7.8km 정도의 연비다. 네.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 탔다. 네. 그러니까 시내 연비가 지금 7.8은 아니고 그냥 평균 연비인 거죠? 평균 연비입니다. 시내와 그러면 고속 연비는 한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으세요? 시내는 거의 한 6km 언더까지는 떨어지는 것 같고요. 고속 연비는 이제 정말 타기 나름이라 네. 제가 이 차량 가지고 19km까지는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19km. 네. 좀 힘들죠? 19km까지 찍기가.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다녀도 15km는 무난하게 나오고 19km까지는 조금 발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래도 고속 연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차량이 좀 연비가 신기한 게 달릴 때는 거의 3km까지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고속주행 정말 안전하게 하고 하면은
거의 한 20km까지도 보는 차량입니다. 이야, 뭐지? 네. 와, 멋집니다. 네, 자, 이 차의 차량 용도인데 그냥 뭐 데일리 겸 드라이브용으로 타고 있는 거죠? 네, 완전 데일리로 타고 있습니다. 완전 데일리를 타고 있다. 야, 이게 하루에 지금 몇백 킬로 타는 거죠? 거의 한 200km 탔다고 봐야 하루에 되죠. 200킬로씩 타는 거네요. 네, 실제로도 이 차를 타고 이제 뭐 데일리가 좀 이렇게 출퇴근도 따로 하시는 거세요? 그 저희 어머니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출퇴근 아. 같은 거는 한 2km도 안 됩니다. 야, 네. 그럼 지금까지 주유비로만 얼마 들어가셨어요?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진 않았는데 네. 거의 한 80만 원 좀 넘게 80만 들어간 원 것 정도 같습니다. 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자,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는 후미 디자인이 좀 적응이 많이 안 됐고요. 솔직히 어. 말해서 지금도 적응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홈이라고 하면 뒷부분에 있는 홈이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네. 뭔가 좀 홈이등이 적응이 잘 안 돼. 뭐가 좀 그런가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알던 BMW의 그 테일라이트가 아니라서 좀 더 날렵했잖아요, 그쵸? 그쵸. 하지만 나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된다.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디자인은 뭐 네. 너무나 익숙한 그냥 그 평범한 BMW의 디자인이라 네. 딱히 흠잡을 데는 없지만은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네. 너무 느낌이 BMW가 바뀐 게 없다 보니. 네. 네.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SM5를 타시다가 이 차 처음 탔을 때 좀 어떠셨는지. 이 차량이 되게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성격의 차량이고 그렇죠. 좀 쿠페니까는 좀 많이 단단할 줄 알았는데 네. 컴포트나 에코모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하게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조금 있다가 또 여쭤보도록 하고. 네. 뽑기운인데, 네. 뽑기운 있는 거 같으세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뒷범퍼가 핀이 하나가 조립이 안 된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그 핀을 다시 맞춰서 단차 잡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검수를 한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첫 세차다 보니까 좀 들뜬 마음이고 네. 좀 페인트나 뭐 실내 기능 부분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 제 단차를 확인을 못했는데 네, 그쵸. 네, 출고 당일에 이제 그 제 아시는 형이랑 네. 같이 출고를 했거든요. 네. 네, 그 형이 이제 여기 단차 있는데 한번 뭐 물어보고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인수검은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번호판이 달려 나왔거든요. 제가 검수를 하는 상태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지금 단차를 다 맞췄습니다. 야, 그래도 빨리 발견하셨다. 단차가 있었구나. 범퍼하고 뒤에 휀다 네, 쪽이 좀 단차가 좀 있었던 건가요? 네, 그 휀다랑 리드 사이에 네. 네, 그 트렁크 부분 사이에 이제 약간의 단차가 있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립이 네, 안 돼 있더라. 네. 범퍼 쪽으로 한 번 더 조여져야 됐었는데. 그 테슬라 같은 느낌보다는 네. 이게 어디 가나 빠져가지고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핀 문제거나 아니면 조립 단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서 뭐 큰 문제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뽑기 요인이 좀 있었다. 네. 자, 튜닝한 거는 있나요? 튜닝 같은 경우는 완전 순정이고 지금 여기 달려있는 그 인포테인먼트 관련 옵션을 달았고요. 네. 그거 말고는 아직 순정입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 좀 어떠세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네. 타는 사람마다 7천만 원짜리 차에 통풍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장시간 운전한다고 했을 때 이 시트 뭐 좀 뭐 허리 아프거나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세컨카로 운영 중인 차량이 네. 그 르노의 트위지 차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가끔 타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 이제 트위지 차량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오히려 너무 편안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가끔 네. 운전하시는데 네. 되게 만족하고 타고 계세요.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인데 좀 어떠세요? 뭐 이 차량 시트 포지션 가지고 지금 말이 많죠. 네, 그래요? 약간 높은 편이고 약간 높은 편인 건 맞는데 이 파워돔 때문에 네. 더 낮으면은 이게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파워돔이 이렇게 운전석 시야를 좀 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고안해서 시트 포지션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으나 네. 제가 아직 트랙 경험이 없어요. 음, 트랙을 탈 때는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이 차에 뭐랄까 좀 이런 체형이면은 이 차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제가 185cm에 그 네. 100kg가 훨씬 넘는 좀 거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제가 앞에 타고 뒤에 170 초반이나 160대 이제 조금 슬림하신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둘 다 널널하게 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생각보다 넓어요. 뒷자리 말씀하시는구나. 네. 거기 운전석 쪽은요?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다 편하죠? 네. 어. 이게 너무 편해서 솔직히 저는 박스터를 옛날에 한번 앉아는 봤었거든요. 네. 토요타 MRS 같은 토요타 MRS라고 718이랑 비슷한 형식의 토요타 모델이 있는데 그 차량은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제 동승에서 탑승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차량은 아무래도 투도어고 로드스터 성향이 짙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랑 비교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투도어 차량 중에서는 이 차량이 소형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너무 넓은 수준입니다. 핸들 그립감인데 어떠세요? 두툼하고 좋은데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 A5의 그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마음에는 듭니다. 디자인이 아니면은 디자인 뭐 그립감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립감도 그러고 그냥 아우디 A5가 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나한테는 좀 맞는 것 같다. 네. 하지만 뭐 BMW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뭐 좀 불편하신 게 좀 있나요? A5에 비해서? A5 차량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연비가 좀 불편하죠. 연비. 네, 연비가 A5 차량은 제가 시승을 했을 때 네. 한 10km, 11km 정도는 무난하게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차량은 정말 10km 찍기가 힘듭니다. 핸들에 그립감이 있었었는데요? 핸들의 그립감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조금 더 얇은 편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두꺼운 핸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좀 네. 더, 자, 그리고 핸들의 무게감인데, 무게감은 좀 어떠신지?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넣었을 땐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요. 음, 에코프로나 컴포트에 넣으면은 뭐 일상 주행에 그렇게 방해가 될 만한 그런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주님한테 다 맞다고 보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뉴턴 했을 때의 회전 반경인데, 네. 어때요? 이게 회전 반경이 굉장히 짧은 것 같으면서도 네.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사륜 시스템으로 인해서 네. 기존의 전류를 타고 있었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은 있으나 회전할 때 느낌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좀, 그냥,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네. 창문 쪽부터 해서, 네. 창문 쪽은 괜찮나요? 창문 쪽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용히 있고, 네. 핸들로 넘어가서 네. 왼쪽은 반절 주행인 거죠? 반절 주행인데 이거는 어댑티브 기능밖에 없고요. 그 핸들 조향 보조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차간 거리만 네.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측은 통화와 음량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도 딱히 특이사항 없죠? 네, 여기서는 솔직히 뭐 독일 차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다 이렇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괜찮나요? 패드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직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충분히 괜찮습니다. 직결감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이죠? 이게 탁 하고 걸려 들어갈 때 네. 이게 확실히 느낌이 좀 좋지는 않아요, 제 기준에서는. 뭔가 좀 네. 별로구나. 네. 뭔가 이렇게 좀 패들을 쳤을 때. 네. 그래도 현대나 기아에 들어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네. 이게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좀 더 변속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네. 탁 걸리면서 뭐 덜커덩 하면서. 그 패들 버튼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속 충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기상 좋은 거죠? 네. 그건 그냥 패들 느낌이. 네. 그렇다는 거구나. 네네. 자, 그리고 깜빡이나 와이퍼는 특이사항이 없죠. 깜빡이나 와이퍼도 이게 그 원터치를 했을 때 네. 3번밖에 안 나온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건 음. 코딩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 네, 이것도 딱히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어떠세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 M에 들어가는 그 스포츠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운데 네. 그리고 저 RPM 게이지가 생각보다는 눈에 익더라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는 스타일인데 네. 처음에는 이 방식을 되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타다 보니까 적응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UD가 있나요? 네, HUD 달려 있습니다. 어때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에 비해서는 되게 보여주는 정보가 부족하고 네. 시인성 같은 경우에도 주간 시인성은 그닥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예, 야간에는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야간이네요. 자, 그리고 모니터인데요. 이거 네. 저 모니터는 어떠신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드라이브 8 시스템이 나오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저는 ID7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이게 많은 조작이 필요 없고 네. 그냥 여기에 이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거든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카플레이인 거죠? 네, 무선으로 카플레이. 된 거죠? 카플레이가 무선인데 네. 유선 옵션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은 조금 단점입니다. 근데 유선 옵션이 네, 필요가 한가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지금도 유선 충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안정성 부분에서는 유선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부분이 아.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끊긴다거나 튕긴다거나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억제가 되어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비상 네. 깜빡이나 공조기 쪽인데 네. 어때요? 공조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크 버튼이나 네. 이런 버튼들이 조금 없어져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i4 차량에 들어가 있던 아이드라이브 8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정도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협을 해야죠. 네. 좀 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즐겨찾기 부분이잖아요. 요거 잘 쓰시나요? 즐겨찾기 되어 있네요. 즐겨찾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쓰시네요. 네. 솔직히 많은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걸로 쓰고 계세요? 1, 2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번은 M 랩 타이머라고 해서 이건 트랙용인데 네. 아직 지금 세팅만 해고 사용은 못 세팅만 해봤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다. 음향 같은 5번. 경우만 좀 하고 있어요. 5번으로 하셔가지고. 네. 자,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어떠신가요? 네. 다른 부분은 정말 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족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스타트 버튼 바로 밑에 있는. 네. 정말 스포츠를 넣을 때 네. 가끔 제가 스타트 버튼에 손이 올라가서 좀 시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쪽 부분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확실히 좀 아쉬운 점도 분명 있긴 했네요. 그쵸? 네. 스포츠 버튼이라든지.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인데요. 네. 컵홀더라든지 네. 뭐 이런 콘솔 박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널널한 편이고 네. 이게 아무래도 휴대폰을 집어넣을 때 컵홀더 안에 있는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좀 컵을 올려놨을 때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 제외하면 정말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르노 삼성 타다가 이 차 탔을 때 네. 뭔가 좀 이 공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적재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작아지긴 했죠. 아니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더 작았네. 이게 2010년식이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보급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고 네. 스마트폰도 되게 다 작았던 시대라 네. 정말 수납 부분은 좋지 않은 차였고요. 그러면은 네. 뭐 지금 차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 자, 아까도 좀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네. 뭐랄까 컴포트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네. 스포츠에서는 좀 딱딱함을 주고 있다. 네.
이게 차주님 입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시는 승차감과 서스펜션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저는 단단한 차량을 네. 상대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네. 이게 제 기준에서 부드럽다는 거지 일반적인 세단은 솔직히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컴포트로 놔뒀을 때는 일반 독일 3사에서 나오는 그냥 중형 세단 정도의 오. 느낌이고요. 단만 이제 그 차량들도 요즘에는 그 댐퍼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시스템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단단하게 세팅한 느낌이랑 거의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매우 만족하고 계시다는 건데 네, 실제로 사람도 태워보시고 뒷자리도 혹시 사람 태워보신 적 있죠? 그 네 명이서 얼마 전에 캠핑도 갔다 왔는데 이 차를 타면서? 네. 오. 상당히 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승차감 관련돼서는 컴플레인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타면서? 차가 좁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170 후반인 친구를 뒷자리에 태울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조금 많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음. 헤드룸이 좀 많이 아니다. 승차감에 관련된 건 없었네, 그쵸? 그쵸. 이제 그 실내. 친구도 제가 단단한 차량 좋아하는 거 알고 단단한 차량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승차감에 관한 컴플레인은 안 걸었던 것 같습니다. 가속력인데요. 이 네. 차의 가속력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 한 단계 전 세대 슈퍼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차량을 구입할 때 이제 전기차를 많이 고려를 했던 사람이라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벤츠나 폴스타 같은 일부 브랜드 제외하고 거의 전부 시승을 해봤거든요. 네. 전기차 4륜 모터가 들어간 차량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50km 이상부터는 그 느낌이 납니다. 이제 시속 50km. 근데 어. 0에서 50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이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이 차에 대한 가속력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참 제로백이 몇 초예요? 이게 BMW 공식 자료상으로는 4.1초고요. 와, 빠르다. 네, 실측으로는 3.8에서 3.9 이야.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말 나오는 게 싫다 보니까 네, 좀 높게 잡긴 하더라고요.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그쵸. 자, 그렇다면 이게 마력은 어떻게 돼요? 387마력입니다. 와, 이런 조그마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300마력대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제동력인데요. 브레이크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제동력은 상당히 좀 실망입니다. 오. 이게 제동성도 제동성이지만은 네. 제동할 때 안정성이 약간 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오토뷰 측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던 걸로 아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 세팅에서 네. 공기압이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가져왔을 때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을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43 psi까지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브레이크 시에 이제 밸런스가 많이 깨졌고요. 지금은 35 psi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그 정도로 불안한 느낌은 없으나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밀린다는 거죠? 차 성능에 비해서. 아니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데 네. 조향이 이제 살짝 돼버리니까는 브레이크 밟을 네. 때마다 이렇게 살짝. 네, 자, 코너링. 코너링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이 차를 적응을 못 하겠어요. 이게 너무 빠르고 네. 이게 차가 작잖아요. 네. 앞에가 좀 길고 하니까는 이 정도 코너에서 어떻게 돌아야 될지를 아직도 감을 제가 못 잡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네. 핸들을 급조작할 경우에 받아주는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 같은 경우 상당히 단단한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고속에서의 핸들링은 제가 아직 경험을 못했다 보니 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다. 이거 혹시 그럼 꿈속에서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Y40까지는 나가봤고요. Y에서 40까지. 네. 그렇다면 그때의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게 오. 서스가 단단해서
요철을 지날 때 약간 튀는 느낌이 있는데 네. 보통 차량들은 이제 튀면은 거의 TC가 개입하고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그렇죠. 불안정해지잖아요. 네. 이 차량은 엑스드라이브 시스템 때문에 상당히 이게 TC가 또 똑똑해요. 그래서 별도의 조작 없이도 요철에서도 잘 지나가더라고요.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뭐 좀 어떠신지, 뭐 예를 들어서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빨리 변속돼, 뭐 여러 그런 좀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변속 충격이라든지 그 변속 네.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네.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기어비가 네. 제가 좋아하는 세팅은 아니라서 이게 음. 기어비가 2단인가 3단이 좀 길어요. 이게 좀 많이 길어서 8단인 거를 생각했을 때 네. 이렇게까지 길어야 될 필요가 있나? 약간 어떤 그런 모드에서 좀 더 길게 느껴지나요? 스포츠에서 특히 더 길게 느껴집니다. 스포츠에서는 컴포트도 좀 길게 느끼시나요? 에코에서도? 네, 이게 오. 오토 모드로 해놔도 음. 살짝 늘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네, 그런 좀 특이사항이 좀 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죠. 네,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모드가 네. 에코 프로, 에코 컴포트, 프로, 스포츠 네. 이렇게 좀 세 가지 있다고 보면 되네. 어댑티브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 네. 오, 이거 스포츠 플러스는 또 없네요, 근데.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여기 계기판을 네. 보시면은 네. 네, 여기서 플러스라고 뜹니다. 있구나. 네. 그리고 컴포트보다도 컴포트 플러스가 따로 있네요. 컴포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설정이 없고요. 네. 에코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에코와 그러면 네. 에코 프로가 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에코 프로가 단일 세팅이고요. 네. 스탠다드가 있고 인디비주얼로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은 좀 더 연료율을 생각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주님은 주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저는 컴포트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네. 에코 프로, 네, 에코 프로 아니면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네. B58 엔진이라고 해서 네. 3리터 터보 싱글 터보가 들어간 387마력을 내는 엔진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엔진 이름이 B58이고 네. 40i에 들어간 엔진인데 이 엔진들이 요즘에 나오는 차량 340i, 440i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퍼포먼스가 붙는데 네. 그 차량에서 이제 팝콘이 안 터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340i를 시승을 했을 때 네. 팝콘이 안 터지고 배기에 대한 약간 조금의 실망이 있었는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에서도 팝콘이 터집니다. 뭐지? 매우 세팅까지 좀 조금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ECU인가 어떤 걸 롤백을 하면은 네. 다시 팝콘이 터진다고 하는데 340, 440i 차량들은 네. 그 롤백 되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량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 차의 엔진음의 배기음 매우 만족스럽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의 스피커 어떠신지? 이게 차량이 작은데 네. 340i, 440i 차량이랑 스피커 구성은 거의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테이징은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네. 출력에 있어서는 340, 440i 차량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출력이 있어서.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사이즈. 아까 사실 네. 말씀 좀 살짝 해주셨지만, 레그룸과 헤드룸이 키가 170 네. 넘어가신 분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그쵸. 뒷자리에 한해서요. 네. 뒷자리 한해서는. 네. 그 이하 분들은 좀 괜찮다. 네. 인 거고. 이게 2열 폴딩도 되나요, 이게? 네, 폴딩 다 됩니다. 폴딩이랑 오. 스키스루까지죠. 스키스루까지.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가 뭐 이런 성격의 차량들 중에서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4인이서 이제 글램핑을 간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짐이 딱 맞게 들어갑니다. 더 넣을 공간도 없고 그냥 정말 완전 다 채워서 테트리스를 했던 적이 있는데 2명이서 캠핑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이랑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어떤 거 같으세요? 그냥 데일리를 원하고 자기가 좀 빠른 차, 쿠페 네. 이런 디자인을 원한다 싶으면은
그냥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 박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차량이긴 하지만 네. 데일리로 타기에는 트렁크 공간도 그러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차고가 낮고 하다 네. 보니까 데일리로 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데일리로 타기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 타기에는 이게 또 장점 있나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서 네. 변속 충격이 엑스드라이브가 들어가지 않는 모델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재현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변속 네. 충격이. 네. 변속 충격도 적당히 있고 음. 엔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엔진이고요. 이 엔진 가지고 거의 1000마력까지 만든 그런 실험 영상이 있는데 네. 내구성이나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의 그런 안정성 그냥 정말 안전합니다. 그냥 안전하고 튼튼하고 오래 탈 수 있는 차 같습니다. 오래 타신다. 그리고 또 장점. 네. 그 정도? 없나요 이제? 아니요, 옆라인이 정말 이뻐요. 야, 라인이 이쁘다. 네. 네. 제가 원래는 440i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440i 차량이 지금 반도체 이슈도 있고 네. 프로모션이 많이 줄은 상태라서 네.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240i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요즘 나오는 240, 440, 뭐 8 시리즈 정말 라인이 이쁩니다. M라인. 라인이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연비가 네. 살살 타면 너무 좋아요. 살살 타면 네. 이게 단점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 살살 타면 연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만 밟아도 연비가 훅훅 떨어지면서 약간 음. 심리적으로 불안할 정도로 기름통이 좀 빨리 달아요. 음. 그 부분이 좀 단점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은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데일리로 너무 편하고 엔진이 좋고 이것만 하면은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단점 그러면 넘어가서 기름통이 너무 작습니다. 기름통이 너무 작아서 주유소를 좀 자주 가야 된다. 네, 지금 주유소 사장님이랑 지금 다음 주에는 인사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단점.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네. 요철이 약간은 좀 튀는 느낌이 있는데 네. 결국 다 잡아주긴 잡아줘요. 음. 네, 그래도 약간의 불안한 느낌?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브레이킹 시에 그 밸런스 깨짐 그 현상도 있고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저한테는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있다. 혹시 BMW 이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크게 아쉬운 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BSI라고 하죠. 네. 그 소모품 교환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네. 18,000km로 그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설정되어 있는 거는 좀 많이 아니지 않나. 좀 길게 잡혀져 있지 않나.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네, 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네. 5 시리즈 그것도 530i를 살 돈으로 네. 왜 이 시리즈를 샀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좀 후회가 좀 되나요? 저는 후회하고 있지 않는데 네. 이게 주변에서 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네. 약간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그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착각에 좀 빠지고 있는 게 후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약간 지금 착각에 좀 빠지고 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위에 또 다른 거는 다 괜찮나요? 후회하는 건 딱히 없다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G87M2라는 선택지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네. 그게 나오면 조금 더 후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M2가 나왔어요. 신형 M2. 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네.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네. 주변에서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통풍 시트가 없는 거. 성부시트 없는 거. 제가 통풍을 좋아하는 옵션이긴 한데 네. 그래도 시트 홀딩이 저는 시트 기능이 있어서는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단점이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네. 조수석에 누가 타게 되면은 네. 이거 차값이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인데 네. 통풍이 왜 없어? 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그럴 때는. 네.
자, 뭐 그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될까? 또 있나요? 후회되는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퍼스트 에디션 차량을 구매를 했으면은 네. 그동안에 더 재밌게 타고 뭐 이런저런 더 어.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후회가 들긴 합니다. 네. 퍼스트 에디션 차량 때는 이제 i4 차량을 계약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네. 그렇게까지 제가 유심히 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뭐 장점이자 단점이자 뭐 그렇게 네. 독학적으로 동작을 할 텐데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ID7인 것과 네. 그리고 엑스드라이브 인전 이게 조금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영종도 그 BMW 드라이빙 센터 관계자분께서 이제 아이드라이브 8 모델은 기어봉이 안 달려 있고 네. 후륜으로만 나온다고 제가 전해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그때는 이제 차량 구입하기 전이었는데 저는 이제 기어봉이 너무 중요했고 네. 그리고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을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을 했는데 아이드라이브 7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단점을 해결해 주는 게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BMW 옵션이 이제 구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iX3 차량 같은 경우에 정말 말이 많은데 네. 이게 아이드라이브 8부터는 거의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드라이브 7을 산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 자, 뭐 그 정도 또 있나요? 후회되는 부분이? 후회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가 좀 좀 네. 근접하게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네. 자, 보증기한 내외 수리하신 게 좀 있다면은 아까 저기 단차 수리. 단차 수리 네, 잡았습니다.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죠. 네, 없습니다. 자, 메인타는 정비성이죠. BMW 서비스 센터인데 서비스 센터 일단은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BSI 중에서 엔진오일 네. 주기가 너무 길다. 18,000km 되어 있다라고 하나 말씀해 주셨고 사실 1년이 도래해도 1년이 넘어도 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쵸. 떠야지만 해주는 거다 보니까 물론 반영은 되지만 자, 그리고 BMW에 대해서 서비스 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전반적으로. 서비스 센터 지금 한 번밖에 방문을 안 했는데 네. 저희 그 딜러분께서 네. 이런저런 힘을 좀 써주셔서 되게 빨리 끝났고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반적인 경험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사실 뭐 BSI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딱히 들어갈 만한 거가 아직까지 교체한 것도 없으시겠네요? 이제 5,000km가 되면은 엔진 오일을 교체하려고 지금 네, 정품 엔진 오일 필터를 구매를 해놨습니다. 미리 이제 그쵸, 중간에 한 번은 보통 따로 차주님이 사비로 다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런 고성능 엔진 차량을 팔아놓고 그러니까요. 18,000km는 좀 너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네.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 유지할 수 있냐?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케바케죠. 네, 이게 제 경우에는 지금 따로 나가는 돈이 크게 없어요. 네. 네, 집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네. 일도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있고 하니까 저는 딱히 뭐 한 달에 고정 비용이랄 게 없는 사람이고 네. 제가 다른 취미를 포기하고 차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 제 기준으로만 보면은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실수령을 벌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그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고질병이랑 결합 장고장인데 네. 어떠세요? 이게 40i 엔진들이 엔진을 좀 먹는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 차량은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되게 하드하게 주행을 해봐도 네. 아직까지는 감소하지 않는 거 보니까는 딱히 큰 고질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풍절음은 아무래도 쿠페 차량이고 프레임레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네. 약간의 풍절음은 있긴 있습니다. 한 속도 몇 부터 좀 거슬린다. 거의 전 구간에서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구간에서 네. 조금만 밟아도 그냥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자,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은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네, 왜 이 돈 주고 왜 이걸 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얘기 정말 많이 들었다. 네. 저 하차감. 저는 정말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트위지를 가끔 타다 보면은 이 차량보다 정말 많은 하차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스위지가.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몸집이 크다 보니까는 네. 큰 사람이 이제 작은 차에서 나오는 게 되게 정말 하차감을 많이 받을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차량 타면서 하차감을 느낀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캠핑 갔을 때 네. 저는 솔직히 그 짐이 다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 짐이 다 들어가고 4명이서 탑승을 했는데도 이제 후석 탑승자분들께서 딱히 그렇게 저에게 이 차 불편하다, 아니면 너무 조금 좁아가지고 힘드니까는 시트를 앞으로 밀어달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게.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차주들이 다 이런 작고 가볍고, 가볍진 않지만 네. 이게 느낌적으로 작고 가볍고 빠르고 이런 스포츠카를 원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BMW 구매를 하실 때 인제 스피디움에서 뭐 패독을 가든 아니면 서킷에서 드리프트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네. 아무래도 2%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 차량이 이제 전자식 엑스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출력을 후륜으로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은 재밌게 타지 못한다 네. 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고, 네. 저 역시도 X3M 타는 친구가 있는데 네. X3M이 이 차량에서 이제 S58 엔진으로 올라가고 모든 부분이 동일한 차량이거든요. 엑스드라이브 시스템도 그렇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 X3M은 이제 드리프트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량은 잘 됩니다. 정말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이고, 네. 서킷, 데일리, 뭐 M2가 너무 하드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그냥 무조건 됩니다. 그러네요. 네. M2가 하다신 분.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정말 극한의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네. 그러시면은 구형이죠. F87 컴피티션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좀 더 기다릴 수 있으면 G87 M2 컴피티션을 추천드리고, 신형. 네. 편안한 차량을 원하시면은 그냥 320i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없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저처럼 데일리를 좋아하면서 네. 가끔 이제 서킷데이도 나가고 조금 하드한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340i가 데일리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차량이 끝판왕입니다. 자, 굳이 좀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 5점 다 줄 것 같습니다. 만점 다 줄 것 같다. 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네. 이 차 다시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다시 살 것 같습니다. 이 차 똑같이? 네. 그 정도로 매력적인 차량이네요.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 부분이겠죠. 보험료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나 네. 이제 제가 718도 견적을 내봤었거든요. 네. 718이 거의 2배 정도 나오는 게 이 아, 차량 보험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 718보다 718은 2배로 나왔었다? 네. 포르쉐 같은 경우는? 네. 어, 그래서 이제 유지할 때 보험료 부분도 솔직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보험료 걱정을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네. 끝? 다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네. 차량이 낮다 보니까 제가 낮은 차가 처음이거든요. 네네. 돌빵 정말 많이 생깁니다. 돌파 생각보다 네. 좀 많이 있다. 네. 네.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 네. 재밌었어요. 자, M240i 순정 배기음. 네, 차주님. 네. 좋다.